여러분, 이거 아세요? 왜 우주 밖에 있는 화성에서 사람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1976년 화성에 도착한 바이킹 탐사선이 찍은 한 장의 저화질 사진으로 인해 세상은 깜짝 뒤집어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구조물이 찍혔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화성에도 외계인이 산다는 외계 문명설이 나오기도 했고, 미션 투 마스와 같은 영화의 소재로 제작되며 사람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새로 보낸 탐사선이 찍은 고화질 사진을 본 사람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언덕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것에서 닮은 형태를 찾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는 새로운 것을 보거나 경험하게 될 때 이전의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비슷한 것을 찾게 되죠. 하지만 때때로 닮은 모양을 보았을 때 그것이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같은 종류라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9.11 테러 당시 연기에서 뿜어져 나온 이 사탄의 무시무시한 얼굴이라든지 광활한 하늘에 보이는 이 천사의 모습과도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파레이돌리아라고 부릅니다. 파레이돌리아는 옆에, 함께를 뜻하는 그리스어 낱말 파라와 형상을 의미하는 에이돌론이 합쳐진 말로 잘못된 생각에 의한 이미지나 인식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뇌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현상이기도 한데, 도대체 이런 쓸모도 없는 기능을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류가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는 보호색 등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포식자들과 피식자들이 사용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이 파레이돌리아 현상은 이런 주변 환경의 위험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환경과 비슷한 패턴으로 숨어있는 독사를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해 죽는 것보다는 최대한 독사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줄기를 보고 뱀이 있다고 착각하고 도망가는 게 더 낫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이 진화하면서 생존에 유리한 특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셈인데, 지구에서 가장 강한 동물로 남게 된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이 현상의 오류는 우리의 뇌로 하여금 뇌 속의 괴물이나 혹은 이미 죽은 유명인들을 어디선가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하며 각종 음모론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극도로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사람들에겐 풍경이나 무생물을 통해 심령사진이나 마치 자신들이 믿는 신과 사람의 얼굴을 보게 하기도 하죠. 뭐 그렇다고 지금은 아예 필요가 없는 현상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파레이돌리아는 미술과 학문의 분야에선 창의적이면서 생산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환자들을 진단하는 데 있어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로르샤흐 검사 역시 이런 파레이돌리아 현상을 이용해 환자들의 억압된 감정을 시험지에 투영하여 그들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또 뭐 미술에 있어선 파레이돌리아는 예술적 장치로 쓰이며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창작물들을 만드는 데 영감을 주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는 얼핏 무관해 보이는 것들의 연결고리를 찾아 나감으로써 학문과 예술을 창조적으로 발달시켜 왔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고 싶은 것과 믿고 싶은 것만을 생각하며 무조건 이런 이미지와 현상에 투영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 각종 음모론과 사기들이 판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양면성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파레이돌리아는 우리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기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